여러분, 저는 뭐 개인으로서는 물론이고, 더구나 제가 이제 의사니까 더더구나 그렇겠죠. 저한테는 정말 간절한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도 건강이고,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한 삶이라 해야겠다. 이걸 아주 저는 뼈저리게 느껴왔습니다. 자, 평생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그런 인간다운 삶이야말로 진정한 건강한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비단 제 개인뿐만 아니고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해서, 또 정말 인류 사회 복지를 위해서 저는 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만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국민운동으로 널리 퍼졌으면,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그런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생산적인 일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소득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평소에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는요, 최근에는 관계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지금 이제 이 고독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안증, 우울증보다 더 심각한 것이 고독이라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주변에는 요즘 이제 고독사,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이웃에서 정말 돌아가셔도 뭐 어떻게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지내는 이런 이야기도 가끔 신문지상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이라 그러면 심신의 건강, 그 다음에 최소한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래 살게 되면은 이 인간관계의 기본이, 가족관계도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뭐 흐트러집니다. 얘들은 뭐 유학을 간다든가, 요즘 웬만한 아이들을 보면은 뭐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뭐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 가족관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 우리 동창과의 관계, 종교적인 관계, 이런 관계성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참 생활의 하나의 요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정말 삼박자가 다 갖춰져야지, 그래야지 정말 참 이제 우리가 아주 완벽한 이런 노후 생활에 건강하다 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참 우리는 곧 3년 후면 멀지 않습니다. 3년 후면 이젠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렇게 65세 이상 노인이 20%를 넘어가면 그 사회를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이제 정말 그 초고령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심신의 건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적당한 벌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참 인간관계가 평소에도 물론 좋아야 하지만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독이 참 무엇보다 무섭다 하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건강을 잃은 장소는 어떤 의미에서는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병원에서 응급실에 찾아가 보면은 막 이렇게 줄을 주릉주릉 달고 누워 있는 걸 보면은, 야, 참 저렇게 살 바에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명술은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나는 죽었는데 그 이상 더 신경 쓰지 말아라,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참 아주 심각한 병이 생기고 도저히 생존에 가망이 없을 때는 정말 연병술은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미리 자기가 의식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작성을 해놔야지 이게 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참 뭐니 하더라도 이 참 경제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친구들이 거의 이제 90이 이제 내일 모레면 되는데 만나면 한결과 차는 소리가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 그 말은 전혀 늙는 데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더더구나 저희들 세대에는요, 이게 뭐 국민연금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또 퇴직금이라는 것도 물론 없었고, 뭐 정말 참 재수 없으면은 자기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 정말 자기 집까지 저당 잡혀서 다 넘어가 버리고 정말 참 완전히 발가벗고 뛰어나오는 쫓겨나는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우리가 이 경제적인 자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늙은 사람들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바로 며칠 전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이 국민연금이 이대로 가다가는 곧 펑크가 난다. 뭐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완전히 바닥이 난다는 겁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고 뭐 다른 공무원연금이라든가 이런 큰 연금도 우리가 주는 거는 많은데 이 벌이는 적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부실해가는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참 오래 아무래도 살게 되니까 여러분 정말 참 건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자기를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해줘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장수촌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보고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장수를 하느냐, 이제 세계 5대 장수촌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보면은 이 사람들은 장수촌의 노인들이 굉장히 존경을 받는다는 겁니다. 존경을 받는다. 그 어떻게 해서 그 존경을 받느냐? 이 노인들은 평생을 농토를 떠나지 않고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할아버지가 지은 농사를 자기가 먹고 있는 존경심이 없을 수가 없죠. 이제 그 사회에서 자라면은 이 노인들이 확실히 이제 장수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뭔가 이제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참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회 있을 적마다 우리가 정말 평생 현역으로 뛰어야 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건 물론 현역으로 뛰면은 당장 경제적인 여유가 좀 생기죠. 그 첫 번째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돈이 있어야지. 요즘 이제 얘들이 하도 약아가지고 세뱃돈이 적으면 세배도 잘 안 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어릴 적하고 지금 아이들하고는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생활 자세가 다르고 태도가 다릅니다. 또 돈에 대한 감각도 우리하고는 뭐 전혀 다른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그러니까 한 60, 70 된 노인들의 이 재취업 경향이 굉장히 높아졌다. 증가되어 가고 있다. 뭐 우리 신문에도 그런 것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제2의 조합을 구하려면은 물론 이제 참 자기 자존심과 자기가 옛날에 했던 거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죠. 그래도 참 이게 많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런 정도의 자존심이 상하는 거는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인격적인 성숙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늙음이 주는 축복이죠. 이게 늙는다는 게 그냥 늙는 게 아니고 이 늙는다는 것을 자기가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말 좀 인식이 남다릅니다. 그 정도쯤은 자기가 받아들이고 소화해낼 수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생 현역으로 뛰어야 된다 그런 말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